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시의 내년 본 예산이 올해보다 300억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석유화학 업체들의 불황으로 지방세 수입까지 지속적으로 줄면서 내년에는 허리띠를 더욱더 졸라매야 할 상황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올해 여수시의 본 예산 규모는 1조 3,363억 원. 내년엔 이보다 2.8% 362억 원 감소한 1조 3천억 원이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 경비와 보조사업비, 시설비 등을 3%에서 최대 10% 이상 줄이겠다는 게 여수시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작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맸던 터라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사실상 시설비도 그렇게 지금까지 작년에 긴축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 여수시 세입은 8,6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80억 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석유화학 업체들의 실적 악화로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2,300억 원에서 올해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내년에는 1,000억 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여수시는 신규 사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섬 박람회 준비 등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재원 부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 편성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방채를 한 882억 정도 저희가 발행하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수시는 다음 주부터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시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내일 예정인 전남도의 의대 설립 방식 발표를 두고 의대 신설은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시는 입장문을 내고 전남도의 단일 의대 공모 강행은 도민 갈등만 증폭시켰다며 대통령이 의대 신설을 결심할 수 있도록 김영록 전남지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극심한 의정 갈등으로 의대 정원 문제는 물론 신설 의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단일 의대를 전제로 양지역에 병원을 설립해준다는 희망 고문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전남 의대 신설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끈 건 김영록 지사의 리더십 덕이지만 양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부에 신청하고 판단에 맡기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양시가 최근 광양읍성 복원을 위한 첫 사료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상 복원보다는 현행 활용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 초기 외적을 막기 위한 군사와 행정의 기능으로 처음에는 목책, 이후 석성과 옹성으로 축조된 광양읍성. 성둘레 549m, 높이 3.9m, 해자둘레 605m의 작은 성이었지만 이곳이 지리적 요충지였음을 반증합니다. 지금은 문화원과 새마을금고 KT 등 67개 건물 앞에 세워진 작은 안내판이 이를 알려줄 뿐입니다. 광양시는 최근 동신대 산학협력단의 용역을 맡겨 광양읍성 복원 관련 사료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조사한 사례는 이번이 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 각종 문헌에 나와 있는 광양읍성에 대한 규모랄지 위치랄지 이런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좀 파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에 난문이 있었던 자리, 그리고 그 주변 도로에는 성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양시는 이 부근에 읍성길 경관 광장을 조성하고 난문 복원도 구상 중입니다. 군사시설인 나장청이 있었던 곳에 역사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40여 년 만에 시장 관사도 철거했습니다. 광양시는 그러나 광양읍성 전체 복원 사업에는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철저한 고증 없이 복원한 성곽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데다 이미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 난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용역업체에서도 야간 경관이나 미디어 파사드, 3D 영상 복원 등 현재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실체적 복원을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읍성길을 야간에 투어를 한다랄지 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읍성에 대한 실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역 향토사 발굴 차원에서 광양읍성에 대한 첫 사료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특색 있는 역사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우주항공청이 고흥 우주발사체 특화지구에서 발사체 기술 사업화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자 모집을 공고했으며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와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청은 우주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사업을 통해 전남의 발사체, 경남의 위성, 대전의 연구, 인재 개발 등 세계 특화지구에 2030년까지 7년 동안 3,80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전남의 대표 미술관인 도림미술관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술관이 있는 광양까지 여수에서 출발하면 대중교통으로 2시간이 넘게 걸리고 순천에서 가는 버스 노선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여수 MBC에서 제일 가까운 문수우체국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버스를 타고 도림미술관까지 가볼 텐데요.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9시 25분 35번 버스를 타고 여수 시내를 돌아 40분 만에 도착한 여수공항. 이곳에서 순천 시내버스로 갈아탑니다. 순천역까지 이동한 다음 한 번 더 버스를 타고 광양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의 환승 끝에 광양터미널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걸어서 도림미술관까지 이동하겠습니다. 드디어 도림미술관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각은 11시 50분인데요. 여수에서 출발한 지 2시간여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수시청에서 270번 버스를 타고 광양 5일시장에 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노선은 하루 5번만 운행합니다. 순천에서 도림미술관을 가는 버스도 2개 노선에 불과합니다. 도림미술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광양은 별로 그렇게 대중교통수단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딱 결투가 됐기 때문에. 2021년 개관한 전남도림미술관의 누적 방문객은 50만 명입니다.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과 지역미술관 처음으로 리움미술관 순회전을 유치하는 등 지금까지 37번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문화 소외 지역이었던 전남에 미술관이 건립되면서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림미술관도 방문객 편의를 위해 버스 정류장 설치와 노선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좀 오기가 번거롭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버스 노선 확장이 제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는 광양터미널에서 도림미술관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선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도림미술관 이름의 버스 정류장 설치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권 주민에게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 건립된 도림미술관. 개관 4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개선은 제자리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순천시 농민회가 오늘 순천시청 앞에서 순천시 농민대회를 열고 정부와 지자체의 쌀값 하락의 대책과 농산물 수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농민회는 결의문에서 쌀 한 가마 가격이 지난해 10월 21만 원대에서 10개월 만에 17만 원으로 떨어졌다며 폭락의 원인인 쌀 수입을 중단하고 쌀값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의문 발표를 마친 뒤 트랙터와 화물 차량을 통해 시내 행진과 홍보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한편 농민회는 항의 차원으로 지난해 말 시청 현관 앞에 설치했던 트랙터 2대를 대회 이후 철거했습니다. 우리 산업의 전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기 체류 중심의 대체 인력으로 인식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지역 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정주형 이민정책의 필요성이 오늘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됐습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현재 국내 조선업의 신규 인력 중 80% 이상은 외국인. 실제 올해 고용 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올 전체 외국 인력은 역대 최대인 16만 5천 명으로 지난 2021년보다 3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비전문 취업 비자, E9 노동자들로 최대 4년 10개월의 단기 취업만 가능합니다. 장기 체류는 물론 가족 초청이 가능한 E7 비자는 쿼터 자체가 적고 요건이 까다로워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원하지 않으면 조선사 못 해주면 우리 이거는 체류 자격 바꿀 수 없고 우리 어딘가 우리 다쳐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외국인의 증가보다 내국인의 감소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 감소 심화는 이미 예고된 상황. 이제는 이주민을 당장 활용하기 쉬운 수단이 아닌 지역 발전을 함께 책임질 상생 대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박지원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도 정주형 이민 정책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기존 국내 체류 이민자의 전문 숙련화를 우선 지원하면서 그들의 가족과 자녀 세대의 정착까지 논의돼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 요건만 충족하면은 나도 이제 정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실현 가능성을 좀 높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체류 질서에 잘 적응하고. 실제 소멸 고위험 지역 지자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라남도. 지난 7년 동안 연평균 인구가 감소하는 사이에도 외국인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우선 전남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와 22개 시군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과 같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이해와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둔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광양상공회의소가 채용관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구인 구직난 해소를 위한 온라인 채용관을 개설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온라인 채용관 YG 잡바다는 일자리가 바다처럼 넘쳐나는 여수광양항을 의미하는 말로 지난 3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중소기업 72개사 등 90개 지역 기업들이 이용했으며 월 평균 2만 명이 방문해 4,500여 명의 구직자가 입사 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항만공사와 광양상인은 이번 협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정보 제공과 기업의 채용 절차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라남도가 고수온으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에게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피해 원인이 규명된 도내 59개 어가에게 25억 원을 지급하고 경영 재개를 위해 융자금도 저금리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도서 지역의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 금오도와 손죽도에 헬기 착륙장을 신설합니다. 주변에 등기구를 설치해 야간에도 환자를 이송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추석을 맞아 드라마 촬영장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엽니다.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장난감 자동차 레이싱, 맷돌 및 절구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끔씩 지난 소나기와 함께 구름이 뜨거운 볕을 막아주면서 어제보단 더위가 덜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를 보이면서 어제에 비해 3도가량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25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33도까지 오르며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을 중심으로 전남 동부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고요. 금요일인 모레는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여수가 26도, 그 밖의 지역 25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31도, 순천, 광양 32도, 고흥은 33도로 오늘보다 1에서 최고 3도가량이 높겠습니다. 해상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1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4시 9분, 간조 시각은 아침 8시 6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오늘 정오쯤 여수시 연도 인근 해상에서 수중 작업차 입수한 잠수부 2명이 실종됐다가 1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잠수부들은 입수 지점으로부터 3.3km 떨어진 곳에서 표류하고 있었고 생명에는 다행히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해경은 잠수부들이 빠른 조류로 줄을 놓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